안녕하세요. 빨곡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이라고 부르는 도형은 어떤 거냐면 평면 위에 있는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그 간격, 그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반지름이라고 부르죠. 그럼 평면 위에 기준으로 잡은 그 점, 그 한 점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가 의미하는 건 자, 원의 반지름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을 지나도록 연결한 이 선분은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지름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한 원에서 이제 호와 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원 위에 있는 두 점, 자, A점과 B점 두 점이 원 위에 있죠. 이 두 점을 잇는 방법은 자, 이렇게 선분으로 긋는 방법이거나 또는 이렇게 원 위에 일부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위에 두 점을 잇는데 그것이 원의 일부분에 해당한다면 즉, 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 호라고 이야기하고 기호로는 자, AB호의 이렇게 곡선 부분, 원의 일부분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어주긴 했는데 이것을 연결한 선분인 경우는 우리는 이것을 현이라고 하고 자, 선분이니까 선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원 위에는 호와 현과 반지름을 가지고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채꼴과 활꼴이라고 이름 붙이는 도형은 자, 부채꼴은 부채 모양이다. 활꼴은 활의 형태, 활의 모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 AOB라고 하는 것은 자, 반지름 몇 개와 두 개와 그다음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마치 부채를 펼친 모양 같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반지름 두 개하고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부채꼴. 그럼 활꼴은 어느 거냐면 자,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 호와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활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자, 중심각의 크기와 지금까지 배운 요소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자, 중심각의 크기와의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심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원의 중심과 이었을 때 생기는 이 각, 중심과 연결해서 생기는 이 각이 중심각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그러니까 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같은 각을 하나 잡아보죠. 자, 이 각을 60도로 잡아보고 반대편에서도 60도인 부채꼴을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 위의 일부분이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원의 호라고 부르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호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심각이 같다면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습니다. 당연히 같아집니다. 두 도형은 네, 합동이 되겠죠.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무슨 비례합니까? 정비례합니다. 자, 무슨 비례한다? 정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각이 두 배, 세 배, 네 배 커지면 자, 호의 길이도 두 배, 세 배, 네 배 같이 커진다라는 얘기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호가 그 옆에 이제 120도를 하나 붙였다라고 해볼게요. 60도를 붙여서 120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호의 길이는 자, 60도인 이 부분과 60도인 호의 길이가 같은데 그걸 붙여서 120도로 하면 같은 길이를 덧셈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각이 두 배 됐을 때 호의 길이도 동일하게 두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정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현도 과연 정비례할까? 자, 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같은 각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60도에 대해서 동일한 60도를 한번 잡아봅시다. 그때 이 현의 길이는 당연히 같습니다. 두 도형은 무엇이기 때문에? 합동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120도에 해당하는 현은 이 두 점을 연결해야 하죠. 자, 그럼 이 선분은 원래 60도인 길이를 덧셈한 것보다 더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빠르게 가기 때문에 가장 짧은 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선분은. 따라서 그 거리는 무엇하지 않는다?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중심각의 크기에. 이해되시죠? 같은 각도일 때는 같지만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부채꼴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호가 정비례하기 때문에 자, 이 도형을 두 개를 갖다 붙이면 똑같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늘어나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누가? 부채꼴의 넓이가. 그런데 활골의 넓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자, 60도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60도 두 개가 있죠? 그때에 자, 활골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 60도일 때 이 부분이겠죠? 자, 근데 120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이렇게 넓이가. 그래서 이것은 정비례한다 하지 않는다?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현의 길이가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활골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중심각 크기와 그때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는 자, 이때 이야기하는 삼각형은 60도일 때의 삼각형은 자, 그 넓이가 같지만 120도로 늘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비례하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누구의? 중심각의 크기에 그게 누가 있습니까? 호의 길이와 누구의 넓이? 자,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합니다. 그러면 정비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의 길이와 누구의 넓이? 자, 활골은 넓이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자, 우리 도형에 대해서 원의 넓이, 원주율,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에서 지름에 대한 하니까 기준양이죠. 그래서 분모로 내려옵니다. 지름에 대한 둘레의 길이의 비율을 그 비율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원주율이라고 부르고 그것의 기호로는 자, 이러한 기호를 쓰고 읽을 때에는 파이라고 읽습니다. 쓰는 방법은 자, 이렇게 곡선 여기 조금 펼쳐지는 것처럼 네, 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된 자, 원주율을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배웠죠. 그것을 이제 반지름 레디우스 R 기호로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주율을 이전에 계산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3이라고 주거나 3.14라고 주거나 이렇게 주었지만 지금은 그냥 파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파이의 값은 3.141592 뭐뭐뭐뭐 해서 아직 끝이 밝혀지지 않는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이제는 기호로 나타내도록 하고 그래서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이니까 파이 R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다음에 원의 둘레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반지름에다 2배를 하고 원주를 곱했었죠. 그래서 2 파이 R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지름 R, 파이 2, 파이 R.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원의 넓이는 뭐라고요?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는 뭐라고요? 2 파이 r. 지름 파이 이런 말이죠. 2 파이 r. 넓이는 파이 r 제곱.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무슨 의미이냐면,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적 전체를 다 구한 거겠죠? 자, 그러면 부채꼴은, 자,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각을 X각도라고 한다면, 자, 360도 전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 일정 부분만큼을 자른 부분이죠. 그래서 원의 넓이와는 반드시 관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원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자, 피자 조각 자르듯이, 자, 360도를 다 사용한 건 아니고, 그 중에 X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는, 자, 원의 넓이에 360분의 중심각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호의 길이도 마찬가지겠죠? 원 둘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X라는 각도만큼, 자, 자른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자, 원둘레인 2파이 R에다가 360분의 X 중심각만큼 잘라서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중심각 각도입니다.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중심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반지름과 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왔냐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 각도였죠. 자, 이 넓이를 자, 일단 2배를 한 다음 2분의 1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1이니까 식의 변화가 없었다. 거기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적으면 파이에다가 r제곱이 r 곱하기 r 반지름 반지름 곱한 거고 그 다음 360도 중에 중심각이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2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만 한다면 어디랑 동일합니까? 2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인 호의 길이, 누구의? 부채꼴의.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는 것과 동일해지죠. 그래서 이것들은 한 번에 표현하면 L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R 하나 남아있죠. 반지름. 그리고 이 요소들은 다 곱하면 L과 같으므로 자, 넓이를 2분의 1 RL로 구할 수 있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 과정은 반지름과 L을 곱한 다음 나누기 2 곱하고 반 곱하고 반 곱하고 반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도 구할 수 있습니까? 2분의 1 RL이라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